안녕하십니까.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 이론.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소목, 눈목자 굳힘의 어떤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목에서 기를 굳힌다라고 할 때는 날일자 굳힘과 한칸 굳힘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눈목자 굳힘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에 그 알파고 이후에는 이제 두 칸 높은 걸침도 또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눈목자 굳힘, 이 날자 굳힘은 견실한 반면에 집이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 제한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지만 눈목자 굳힘의 경우에는 이제 집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집이 많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날일자에 비해서 집이 많이 좀 커진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중급자 입장에서는 이 날일자보다 더 커진 이 흙집을 뭔가 견제를 잘 못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적절히 추궁을 못하면 또 바둑을 실질적으로 또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눈목자 굳힘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눈목자 굳힘의 약점을 제대로 추궁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눈목자 굳힘의 치명적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눈목자라 굳혔다 그래서 뭔가 곧바로 뭔가 이런 식으로 약점을 추궁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전이 가능한데 이쪽을 이렇게 막아서 살려주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불만이 없어요. 백이 살 수는 있지만 흑이 강력한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또 흑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또 대응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대응수가 있냐면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을 이렇게 막는 것이 굉장히 강한 수가 됩니다. 백은 응수가 어렵습니다. 행마가 어려워져요. 다음 행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면 두 점 머리가 뼈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빈삼각이라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모양이 나쁘죠. 흑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계속 도망가면서 이용당합니다. 이것도 아주 불리하고 어떻게 둬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목자 굳힘에 대해서 뭔가 곧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어떤 실전 포석 모양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흑이 뭐 이렇게 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눈목자로 이제 길을 굳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눈목자 굳힘에 대해서 곧바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안 됩니다. 자, 기구침은 눈목자 굳힘이든 날일자 굳힘이든 한칸 굳힘이든 기를 굳히는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또 다른 기능인데 뭐냐면 뭔가 변과 중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전초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구침으로부터 변으로 벌리면 그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변 쪽으로 뭔가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흑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벌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견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하나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천천히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역습을 해온다면, 두 칸을 벌려서, 자, 이 다가섬의 주의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다가섬. 이 다가서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서게 되면, 눈목자 굳힘에 대해서 다가섰을 때, 뭔가 눈목자의 약점을 크게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노림이 비로소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목의 눈목자 굳힘은 이 다가선수, 이 수에 의해서 뭔가 약점이 크게 부각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이 예를 들면 다른 데로 이렇게 손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백의 치명적 약점이 노출이 되는데, 이 약점이란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이 붙이는 수에 의해서 기에서 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도 수가 납니다. 자, 다양한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젖히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젖히면 내려섭니다. 자, 내려서면 막고 싶은데 막으면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이제 두는 순간 잡혀버립니다. 두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지 못하고 있는다면은 이곳을 뭐 이렇게 둬서 살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또 두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여기 붙이는 수에 의해서 뭔가 자칫 살 수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무리의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막는 수는 젖히는 수로 산다. 자, 그러면 막지를 않고 이곳을 잇는다면 넘어가니까 너무 쉽게 또 살게 되죠. 그렇다고 어떻게 다르게 두는 방법이 없네요. 넘지 못하게 이렇게 치받는다면 또 젖혔을 때 방법이 없네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막으면 잡혀버리죠.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수는 내려서는 수에 의해서 살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이쪽으로 젖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흙을 하기 쉽게 여기를 늘면 되죠. 막아야 되는데 젖히면 그냥 또 살아 있습니다. 자, 이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는 수순이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이곳을 하나 치받고 받을 때 젖혀서 사는 수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둬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젖히면 백은 강력하게 2단을 젖히는 수가 좋은 수죠. 흙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가 잡혀버리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2단 젖히는 수에 대해서는 단수를 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뻗어야 됩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둘 때 내려서서 또, 살아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받는 수보다는요, 붙이는 수를 더 많이 둡니다. 붙이는 수를. 자, 계속해서 젖히면은 뻗습니다. 백은 약점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두면 다음에 이쪽에 젖히는 뒷맛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아주 쉽게 수습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젖히는 수에 대해서는 뻗고, 여기 둘 때 젖히고 이을 때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가, 붙이는 수가 좋은 수습의 맥점이다. 자, 여기서 흙이 젖힐 수는 없죠. 젖히고 저번에 끊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잡히니까 잡혀버리니까 얘기가 안 됐죠. 자 붙였을 때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수도 이제 공부했습니다. 여기 젖히는 수 여기 젖히는 수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젖혀 이으면 가장 알기 쉽게 삽니다. 자 여기 둘 때 이렇게 날일자 넣어가지고 쉽게 사는 진행이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찌르고 이으면 살아 있습니다. 쉽게 살아 있죠. 자 다른 또 변화를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젖히는 수도 살고 이쪽 젖히는 수도 살고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뻗어도 젖혀 이으면 또 살고 어떻게든 또 사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서서 뭔가 수단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살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막으면 살긴 하는데 세력이 이제 강하니까 우변에 흑두점 뭔가 압박을 하겠다. 흑두점을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둬도 흑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면요. 여기를 이제 하나 이제 갖다가 붙이는 것이 더 유력한 행마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여기를 젖힌다면 끼워 이어서 흑 모양의 백 모양의 약점을 남기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이렇게 둔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잡고서 살 수가 있어요. 나가도 막으면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끼우는 수가 좋은 수이다. 끼우는 수가 좋은 수다. 아무튼 뭐 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역으로 끼운다면 어떻게 둘까요? 역으로 끼운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그냥 이렇게 돌파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기는 잡히겠지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역시 손쉽게 수습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는 수에 대해서는 여기를 붙여서 행마하는 것이 좋은 수이다. 여기를 이렇게 둔다면 있는 것이 아니고 돌파를 하면은 또 되는 것이죠. 돌파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는 죽이더라도 이렇게 두면 똑같습니다. 흑이 성공을 거둔 모습이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 눈목자의 기구침은 여기를 이렇게 다가서는 순간 약점이 노출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약점을 추구하는 방법은 바로 붙이는 수이다. 여기를 붙이면은 무조건 어떻게 둬도 수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약간 형태를 바꿔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떴더니 걸치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흑이 우하기에 이제 걸치는 것이 보통인데 그냥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여기를 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눈목자로 길을 이렇게 굳히는 이런 모양이 됐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양에서 자 흑이 말입니다. 흑이 지금 우변 쪽에 뭔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형태를 조금만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런 형태로. 자, 이 상태에서 흙이 이제 우변으로 한번 침투를 하고 싶어요. 우변에, 자, 손을 빼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백이, 이런 식,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둬버리면, 우변이 다 백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변에 침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변에, 흙이. 어디가 침투의 급소냐? 자, 이런데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칸을 벌리면, 이게 흙이 대책 없이 떠돌아야 됩니다. 대책 없이 떠돌아야 돼요. 여기를 둬도, 역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와버리면, 또, 흙이 미생마로 쫓기게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붙여서 두는 수도 있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젖히고 뻗으면 이곳을 내렸을 때 하나 밀고 이렇게 두는 수법도 상형 수법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두는 수법도 상형 수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 우하기가 굉장히 크게 굳어져 가지고 흙으로서는 큰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디가 좋은 수냐면 아까 이제 공부한 것처럼 눈목자 굳힘의 약점을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다음에 예정돼 있죠. 이쪽을 붙이면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목자 굳힘의 치명적 약점을 추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보여드린 진행대로 되는 겁니다. 젖히면은 이쪽을 뻗고 막고 붙여서 살아 있습니다. 살고 또 이쪽을 젖히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서서 살아 있습니다. 여기도도 젖히는 순간 살아 있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뻗으면 이번엔 또 젖혀 있고 둘 때 날일자로 두면 역시 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눈목자 굳힘의 약점을 노리면서 다가서는 이 수가 아주 좋은 적절한 침투의 급소가 됩니다. 백으로서는 뭔가 자 그렇다고 기의 약점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데 이렇게 두면 보강은 됩니다. 근데 이제 흙이 두 칸을 벌리면 알기 쉽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 요런 장면에 눈목자, 소목, 눈목자 굳힘의 약점을 추구하는 급소는 바짝 다가서는 수. 이 수가 다음의 약점을 노리는 수다. 자, 여기 오면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침투의 급소다. 한 가지 뭔가 백이 이렇게 약점을 보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받아서 약점을 보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헤딩을 해서 올라서게 하는 수는 흙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이기 때문에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를 뒀다고 해서 눈목자의 약점이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나중에 흙이 이쪽 방면에 돌이 왔을 때 여기로 이렇게 또 쳐들어가는 뒷맛이 또 있습니다.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는 아주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적인 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흙도 전혀 불만은 없다. 아무튼 지금 눈목자 굳힘의 약점을 추구하는 수는 바로 다가서는 수이다. 바짝 다가서는 수가 눈목자, 소목, 눈목자 굳힘의 약점을 추구하는 아주 좋은 수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실전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목, 눈목자 굳힘의 약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